안녕하세요. 우리 집이 낡아서 새 아파트로 다시 짓는 재건축.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막상 시작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뭘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죠?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재건축의 핵심 과정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,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. 아파트 페인트는 다 벗겨졌지, 여기저기 금도 갔지. 더는 미룰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나? 바로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오늘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재건축 여정입니다. 먼저 우리 집이 법적으로 재건축 자격이 되는지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엔 주민들의 첫 공식 조직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어떤 법적인 힘을 갖는지, 조합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엔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리 아파트가 낡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법이 정해놓은 출발선에 딱 서야 하거든요. 그 기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법에서는요,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좀 어려운 말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. 안전에 진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각 지역 조례로 정해놓은 20년에서 30년 같은 기간을 채워야만 공식적으로 자, 이제 재건축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말을 꺼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재개발이랑 재건축인데요.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. 재개발은 도로, 공원처럼 동네 전체를 싹 다 뜯어 고치는 큰 그림이고요.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동네는 멀쩡한데 우리 아파트만 낡아서 새로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적인 조건부터 절차, 심지어 사업의 수익성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. 자, 우리 아파트가 법적 요건을 갖췄다. 그럼 이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공식적인 첫걸음을 떼야겠죠? 그 첫 번째 조직이 바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, 우리가 줄여서 추진위라고 부르는 겁니다. 추진위 만드는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예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첫 단추가 뭘까요? 바로 1번, 소유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. 전체 소유주의 절반이 넘는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도 뽑고 우리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규칙도 만들어서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 오케이, 인정하고 승인을 내주는 거죠. 바로 이 숫자, 50%가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입니다. 전체 소유주 절반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도요, 신기루성 1차 아파트 단독 재건축 추진위처럼 이 50%를 넘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곳들이 많아요. 만약 50%에 거의 다 왔다? 이건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재건축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서명 하나, 이 동의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법적인 힘을 갖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동의자 수를 셀 때 규칙은 아주 명확해요.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딱 한 표.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대표 한 분만 해서 1표입니다. 법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모든 소유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 법조문 좀 보세요.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? 괜찮습니다.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중요한 건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사실 그 자체예요. 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복잡한 상황까지 다 예상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죠. 재건축이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. 바로 동의의제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재건축 추진이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집을 제가 샀어요. 그러면 법은 저도 자동으로 재건축에 동의한 걸로 봐버립니다. 내 의사랑 상관없이요.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때 제출한 추진위 동의서가 나중에 만들어질 조합 설립 동의로까지 간주된다는 거예요. 한번 동의하면 그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
동의서에 사인하는 건 그냥 나 찬성해요 하고 의견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랑 같아요.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같은 중요한 단계가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 나 마음 바뀌었어요. 동의 취소할래요. 이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. 법조계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. 재건축 과정에서 내 소중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때 내 목소리를 내야만 법도 내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. 자, 추진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짜로 이끌어갈 주식회사를 만들 차례입니다.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. 사업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추진위랑 조합, 뭐가 다른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. 추진위가 말 그대로 사업을 준비하는 임시 조직이라면 조합은 건설사랑 계약도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공사도 진행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 공식적인 법인, 즉 회사가 되는 거예요. 프로젝트의 레벨이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이 레벨업 당연히 훨씬 더 어렵습니다. 동의률이 무려 75%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신기루성 1차 아파트처럼 A 추진이 단독 재건축이랑 B 추진이 통합 재건축이 막 경쟁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B에다가 동의서를 냈는데 A 추진이가 먼저 구청 승인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순간 제가 B에 냈던 동의서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자동으로 A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정말 황당하죠? 이런 상황에서는 판세를 잘 읽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빨리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이 내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? 괜찮습니다.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만큼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추진위와 조합은 다르다는 것. 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동의율이 얼마인지 아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둘째, 내 서명 한 번이 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집을 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동의 의제 효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무관심이에요.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건 내 재산의 운전대를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무관심의 최종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제때 이길 가능성이 높은 올바른 곳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결국 미동의자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 설령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 집을 팔려고 해도 분양권이 불투명한 매물이라 거래가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. 내 자산의 가치를 몇 배로 키울 수도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.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